2026학년도 대학 입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세 개 대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중후반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 영역은 수능 최저가 3개 영역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가 3개 영역해서 뭐 3개 3등급, 2등급 이내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학종의 평가 요소 중에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 이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세계 대학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강대 교과 전형 지역균형이고요. 자, 학교 추천 인원은 20명이고, 자, 교과 100입니다. 전년도에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비교과 영역이 사라지고요. 그냥 교과 100으로 깔끔하게 뽑습니다. 그 교과 100 중에 정량으로 90% 뽑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 10% 뽑는데 이 비율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자,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진로 A 맞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최고 점수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B나 C를 맞으면 계산식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1등급 중반, 1.5등급, 6등급 맞는 친구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B, C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비율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는 만점 맞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른 대학 대비해서 교과 전형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학교 규모가 작은 거고, 그다음 수능 최저가 3개 각 3등급입니다. 다른 데는 3합 7 이렇게 보통 형성이 되죠. 경희대가 2합 5, 탐구 2과목 이렇게 되고, 비슷한 라인에서 뭐 중앙대도 그렇고 3합 7 이렇게 되는데, 서강대는 그에 비해서 3개 각 3등급이면 3합 9가 아닙니다. 3개 각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하지만 다른 대학 대비해서 최저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충족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붙으면 다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하고요. 15명 추천합니다. 그리고 교과 100으로 뽑는데 80은 정량이고 20은 정성입니다. 아까 서강대 비율 10과 다른 개념입니다. 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생기부를 보고 말 그대로 이제 숫자가 아닌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정성평가는 교과학습받을 상황하고 출결을 주로 보는데,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각 성취도 그리고 세특을 보겠죠. 그러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 출결은 누누이 여러 대학에서 사정관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요즘 출결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출결만 좋아도 기급만 해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미인정 겹석이 많으면 여기서 학업 충실성 개념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평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정량 80%는 자, A군, B군 두 개로 이 전 과목 교과를 나누는데, A는 흔히 말하는 주요 교과입니다. 국영수사과를 700점으로 배점하고요. B군은 그 주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을 100점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점수를 한정하는 건데, 뭐 일일이 다 계산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등급대로 보시면 대충 되고요. 최저가 3합 7입니다. 3합 7이고 이게 기본 3합 7이고요. 성대의 수능 최저 방식은 약간 특이하죠. 이것도 올해까지만 그렇고요.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입시에서는 갑자기 성대가 최저를 올립니다. 3합 6으로 올리고 탐구를 2과목으로 반영하는데 곧 내년 일이고, 성균관대가 뭘로 유명하냐면 일단 탐구를 별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탐구가 한 과목 2과목이 있으면 그 탐구를 별도로 계산한다는 아주 특이한 방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남지 않는 대학,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그 대학이 바로 성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합 7이고요. 탐구만 잘하는 아이들한테 기회가 되는 그런 대학이죠. 그리고 일부 학과는 3합 6입니다. 뭐 우리가 자유전공학부나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나름대로 인문 쪽에서 잘 나가는 학과들이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반도체 이런 학교에서 좀 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학과들은 또는 학부들은 최저가 좀 세다. 3합 6. 뭐 의예과나 이런 학과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한양대는 추천형 있죠. 한양대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최저 없는 교과를 운영하다가
2015학년부터 이제는 수능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한양대가. 이제 2016학년도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교과에서도 추천형이 있고 종합에서도 추천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추천형 합해서 11% 지원하는 건데 전체 인원은 11%이기 때문에 인원도 충분하고요. 교과 90에 정성평가 10이 들어갑니다. 한양대도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고려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있고요. 동국대, 건국대도 있었죠. 시립대도 있었고요. 아무튼 교과에서도 정성평가를 한다. 그 영향력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어찌됐건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두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학은 전과목을 반영했다면 한양대는 국영수사, 과, 그다음에 사회 속에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과목을 반영합니다. 혹시나 내가 주요 과목 외에 뭐 제2외국어나 뭐 정보나 이런 과목에서 좀 말아먹었다 그런 친구들은 한양대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세 대학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성평가의 평가 요소 중에 계열 적합성과 학교생활 성실도가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은 아까 우리 성균관대에서 말한 것처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보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세특 보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충실 성실도는 출결을 봐요. 마찬가지로 결석이 잦다. 특히 미인정 결석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정성평가에서. 그리고 학폭 사항이 있으면 마이너스 된다. 그런 걸 보면 됩니다. 자, 한양대 추천형 최저가 3합7입니다. 전년도에 2025학년도에 처음으로 한양대학교가 요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최저를 설정했는데 최저 충족률이 50%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한양대 내신 100으로 뽑을 때는 학교 평균이 1.37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추천형 2015학년 결과는 1.58로 약간 하락을 했죠. 그런데 실제 지원한 풀은 한 1.7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지원하고 등록 점수는 1.58 정도 됐습니다. 어찌됐건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니 점수는 좀 떨어졌다. 이 분위기가 많이 갈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 정성평가 10%의 위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합격자가 불합격, 이 정성평가 때문에 불합격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한 1.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설명에서 들었던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크진 않죠. 어찌됐건 크진 않지만 이 1%, 2% 좀 안 되는 이 숫자 아이들이 이 정성평가의 부분을 가벼이 여겨서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뭐 그렇게 그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성평가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별 변별 인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나 우리 고3 친구들 중에서 내가 성적이나 최저는 다 되는데 정성평가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볼 지점이 있으면 좀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종합전형 할 텐데 이 종합전형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서강대는 간단합니다. 서강대는 일반 전형이고요. 예전부터 서류 100으로 깔끔하게 뽑았습니다. 모집인은 565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봤을 때는 180명밖에 뽑지 않는데 종합전형을 이렇게 많이 뽑아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역량이나 뭐 계열 적합성 이런 또 전공 적합성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서강대는 그냥 그런 거 특별히 없더라도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는 개념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만 다른 대학교에도 요 안에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그다음에 어떤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얼만큼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걸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를 뽑겠다. 그래서 뒤에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2,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게도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딱딱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아는 그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서류 100이니까 당연히 면접은 없고요. 성균관대는 자, 융합형 탐구형, 그 다음에 2015학년까지는 과학인재 이 세 가지 전형이 있었는데 2016학년부터 성균인재라고 하는 전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4개 전형 다 종합전형인데 총 1,502명을 뽑고요. 융합형이라는 건 이전에 있던 성균관대 종합전형 계열로 뽑던 거, 그 다음에 탐구형은 학과에 뽑던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융합형이든 탐구형이든 다 썼을 때 유불리함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 과학인재라고 하는 전형이 설명회 갔을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그런 전형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 많이 뚫기가 어렵잖아요. 과학인재도
일반고 학생들이 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지원할 아이들이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럼 주로 융합형과 탐구형 안에서 보는데 융합형하고 탐구형 둘 다 서류 100이고요. 성균 인재와 과학 인재는 인재자가 붙는 건 다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 인재도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 설명하기를 뭐 새로운 전형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흩어져 있던 면접을 봤던 전형들을 그냥 이름을 성균 인재라는 이름으로 묶어놨다 이 정도로 본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일반고 입장에서는 평소에 썼던 융합형 탐구형과 성균 인재까지 한번 보면 되겠다. 인원은 315명, 406명, 236명, 155명 이렇게 뽑고요. 서류로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퍼센티지를 뽑는데 여기도 진로 역량이나 또는 계열 적합성, 전공적성 이런 얘기는 없죠. 물론 이 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다른 학교처럼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국숭세 요란 했을 때 진로 역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노골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학업 역량, 탐구력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본다. 그래서 실제 점수가 2등급대, 3등급대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무슨 그 일반고에서 등급이 낮아 붙는 게 아니라 실은 조금 일반고가 아닌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성적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학습을 한 친구들이 뽑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에서 서강대가 됐든 성균관가 됐든 한양대가 됐든 이 종합전형에서 뭐 3등급짜리가 요 학교를 붙어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류 100으로 붙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요. 자, 성균 인재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과들이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과들이 있고요. 과학 인재는 10월 26일 날 이렇게 본다고 있습니다. 날짜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참 이제 종합 전형이 많아져 가지고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당연히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겠죠. 전년도에는 면접형이 얼마 없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120명까지 늘었고요. 기본 전형은 추천 서류형 둘 다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인데 추천형은 아까 교과 전형의 추천형과 더불어서 11% 안에 추천 인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서류형과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서류 100인데 추천형은 최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을 운영한다. 그게 한양대학교 얘기했던 거고요. 한양대 추천형은 최저가 3합 7입니다. 똑같아요. 자, 인원은 199명, 621명, 120명 뽑고요. 뭐 기초학업 역량, 심층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적인 이런 평가 요소로 서울대는 뭐 횡단 보고 이렇게 본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그리고 올해 면접 보는 전형이 늘었는데, 자, 공대하고 인터칼리지 대학, 무전공 학과죠. 학부죠. 여기는 재시험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 이전에 사범대에는 액면교대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봅니다. 예전에 사범대만 면접형을 봤는데, 이 공대 일부하고 인터칼리지가 이제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11월 29일 날 공대하고 인터칼리지 자연계리 보고요. 11월 30일 날 사범대에 본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전년까지는 추천 서류 면접형 중에 하나만 쓰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복수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02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서강대와 성균관대 논술 100이고요. 한양대는 종합평가 10이 있는데 이 10%도 딴 거 아니고 그냥 출결과 봉사 본다는 거죠. 일종의 비교과를 보면서 얼만큼 학교생활 성실히 했냐 보는 건데 뭐가 됐든 논술 잘 쓰면 붙는다. 자, 서강대 최저가 3합 7이에요. 교과하고 똑같죠? 아니요, 다르죠. 교과는 3개 3등급이었죠. 그런데 3합 7이니까 이게 좀 더 논술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수리형은 수리 논술이고요. 통합교과는 인문사회가 보는 그 논술형입니다. 뭐 인문 제시형과 또 어떤 도표나 이런 거 제시해서 보는 유형이고요. 날짜 11월 15일, 16일 이렇게 봅니다. 성균관대는 논술을 언어형과 수리형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시켜 놨고요. 언어형 182명, 204명이고요. 언어형은 국어, 사회,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고 수리형은 수학 1, 수학 2 요 개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가 성광대와 마찬가지로 교과보다 최저가 세진 것처럼 성균관대도 교과가 3합 7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균관대 논술은 3합 6이 기본입니다. 하나가 더 올라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좀 대학에서 좀 이렇게 미는 그런 학과들은 3합 5예요. 좀 더 셉니다. 그래서 교과보다 하나씩 세다 보시면 되고요. 자유학부, 글로벌 리더 종합,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은 3합 5에
수능 최저. 그런데 이 수능 최저 통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50% 넘지 않고요. 40%도 안 되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능 최저부터 맞춰라. 근데 보통 논술 지원하는 점수 때는 4등급 때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4등급을 넘어가는데 3합 6, 5를 맞추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신은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이렇게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은 논술로 한번 고려해봐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많진 않죠. 자, 한양대 논술은 마찬가지로 자연은 수리 논술, 인문은 인문 논술이고요. 또 상경계열은 인문과 수리가 결합된 논술을 봅니다. 수능 최저 3합 7이고요. 날짜 11월 22, 3입니다. 아까 서강대가 성균관대가 날짜가 똑같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자, 토요일 11월 15일은 서강대는 수리고 성균관대는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 수리를 동시에 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하루 차이로 날짜가 좀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지역균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3등급, 한국 4등급 이내에 맞췄을 때 1.5등급에서 1.7등급, 8등급 사이가 많이 있어요. 학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충원율을 놓고 보면 600% 6바퀴 돈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380%라면 원래 교과 전형이 많이 돌지만 특히나 서강대 특성상 3합 7의 최저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려대, 연세대 뭐 약간 다르지만 고려대는 작년까지 3합 7인데 탐구 2과목이었고 연대는 뭐 인문 3합 7, 자연 3합 8 물론 이제 수학이 포함되느냐 뭐 국어 수학 포함되는 그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한양대도 3합 7이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3합 7이었고 이렇게 3합 7 라인에다가 경희대 2합 5였고 탐구 2과목에 그런 상태에서 서강대는 3합 3개 3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 대비해서 최저가 좀 낮다 보니까 딴 대학 떨어지고 딴 대학도 붙고 성대도 붙으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최초 합격 점수는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됐다. 어찌됐건 1.5등급에서 1.7등급 사이에 학생들이 꽈보고 쓰면 될 것 같다. 자, 종합 보시면 교과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뭐 3등급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서강대는 내가 2.5등급만 돼도 종합 쓰면 붙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서강대 서류 100에 일반 전형에 종합 전형을 2등급 중후반이 붙어 온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힌트는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성균관대 이따 소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성균관대 수능 최저 3합 7이었죠. 탐구를 별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등급부터 1.7등급 요 사이의 점수가 많이 좀 보이죠. 과마다 약간 다르던데 여기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은 3합 6입니다. 최저가 좀 다르고요. 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나 뭐 반도체 관련된 것도 최저가 3합 6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5에서 1.7 사이에 점수가 형성됐다. 물론 100%까지 컷까지 보면 뒤로 좀 밀리는 학과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안전하게 쓰려면 요 사이 점수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종합전형, 자 융합형도 그렇고 그 탐구형도 그렇고 다 서류 100인데요. 자 2등급 후반 3등급인데 이게 일반적이냐? 2등급 중후반의 친구들이 과연 성대 같은 좋은 학교에 서류 100에 학종을 붙어 오느냐? 쉽지는 않죠. 이 데이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탐구형도 마찬가지로 서류 100 전형이죠. 그다음에 과학인재는 특별하죠. 과학인재는 점수가 뭐 4, 5등급 넘어가니까 일반고 데이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양대 교과 추천형은요. 자, 작년도에 처음으로 수능 체제를 걸어놓은 전형으로 바꿨는데 1.5등급 전후로 점수가 많이 형성돼 있죠. 이전에는 1.3등급대의 과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뒤로 좀 밀려는 있지만 어찌됐건 한양대가 수능 체제를 도입하면서 점수 좀 약간 뒤로 밀리는 감은 있지만 뭔가 예측 가능한 점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도 2등급 초중반 이렇게 보이죠. 추천형입니다. 수능 체제가 있는 추천형.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 데이터가 이제 설명해 가서
받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좀 아까 앞에 나왔던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한번 다시 해석해보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데이터는 2등급 중후반 데이터가 많고요. 70% 컷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가면 커트라인가 가면 3등급 넘어가는 학과도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연 한양대 종합을 서류 100인데 면접도 보지 않는 그런 전형인데 과연 2등급 중후반이 한양대를 붙어오느냐 쉽지 않죠. 그런데 요 추천형 수능 체제가 있는 추천형이 삼합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가 있는 추천형의 종합 전형인데도 일반고 자공고는 전체 합격자가 40% 약간 넘는데 평균 등급이 1.94입니다. 꽤 높죠. 아까는 막 2등급 후반 3등급도 보이고 3등급 중반도 보이죠. 경영학과는 뭐 3.46도 보이고 그다음에 국제학번 3.7 뭐 학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인터칼리지 무전공은 3.79까지 보이고 이런데 인문계는 1.94, 자사고는 2.8, 외고 국제고 이 특목고의 개념이 3.59잖아요. 시립대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데 한양대는 이렇게 공개를 잘 쉽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 같은 가보면 이런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3등급이 보이지만 실은 1등급대 후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는 현상이죠. 보통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한양대를 종합으로 뚫었던 친구도 1.6이었습니다. 건축학부. 한양대 잘 다니고 있지만 1.6등급 정도의 서류를 잘 준비했던 친구가 한양대를 종합으로 뚫었지 뭐 2등급 넘어간 친구들이 쉽게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서강대나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서류 100인데 막 3등급이 보인다. 일반고는 아마 1등급 중후반 교과 성적보다 조금 뒤로 밀리는 그 성적대에 서류 좋은 아이들이 붙겠고요. 뒤에 보이는 데이터들은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 특목고 학생들이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형은 액면 그대로 서류 100입니다. 점수가 더 밀리죠. 이건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아까는 수능 체제가 있어서 좀 더 점수가 뒤로 밀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서류 100은 좀 더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특히나 이제 사범계열 중심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올해는 이 면접이 더 늘어난다고 했죠. 2016학년도.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대학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내 내신 1.5등급 전후가 된다. 그리고 세 개 영역에 수능 과목을 해서 내가 3합7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교과로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항상 말하지만 0.5에서 1등급 바운더리 내에서 서류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종합전형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다만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어떤 진로나 또는 계열이나 전공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뭔가를 규정하는 그런 평가 요소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학업 역량이 뛰어난 그런 요소가 있으면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다. 각 대학에서 진로 역량이나 어떤 계열 적합성 또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에 반해서 서강대, 성균관대는 그런 것들을 심하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더 좋을 수 있겠다. 어찌됐건 일반계 고등학교 저희 학교 입장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종합으로 붙는 케이스보다 보통 내신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 수능을 깔끔하게 맞춰서 붙는 교과 전형으로 맞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이 영상을 지켜보는 학생들 중에서 충분히 이런 평가 요소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으시다면 교과 더불어서 종합전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논술에 해당하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해드리지 않았지만 50%를 못 넘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심한 경우는 30%대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맞추는 그런 과들도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논술을 접근하시라. 수능 최저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논술하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세 개 대학 전형 분석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